네, 백마고 기출입니다. 일단은 그래요. 첫 페이지에선 틀리는 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첫 페이지에서 틀리는 게 나오면. 백마고가 원래 이렇게까지는 쉽게 안 냈었는데 작년에는 좀 쉽게 냈네.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다 같이 7번까지 갔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8번부터 전멸을 했는데 뭘 못한 걸까요? 아하. 자, 8번 한번 보자 하면요. 요게 이제 사실은 학교에서 이 정도까지 대놓고 직선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다음 단원이잖아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 단원인데, 선생님들도 본인들이 착각을 하세요. 얘네들이 워낙 선행학습을, 고등수학 상 또는 하에 대해서는 워낙 선행학습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냥 원은 알겠거니, 직선을 알겠거니,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직선 문제를 내버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선행이 좀 덜 됐거나, 또는 선행학습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내 일이 아니어가지고, 나는 이제 닥치면 그때 하는 타입이다라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틀리죠. 이게 뭐냐면, 접하는 두 직선, 이렇게, 여기 위로 볼록에 포물선이 있으면 3,1이 뭐 어디 있을지 모르죠. 어디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요즘에 가깝게 둡시다. 3,1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할 때 어떤 직선이 이렇게도 접할 수 있고 이렇게도 접할 수 있고 이렇게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3,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친구들은 내가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갑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그러니까 있으면 구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 기울기를 안 주고 지나는 한 점만 준 케이스예요. 그러면 요렇게 된 i를 y는 m x-3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죠. 기울기를 몰라. 모르는 애를 m이라고 해. 그런데 그 아이가 3,1은 반드시 지나야 해. 그러면 3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게 0이 되고 y에 1을 넣었을 때 3,1을 꼭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좀 더 정방정식에 가깝게 세우자면 지나는 한 점을 항상 x-3, y-1 지나는 점의 x좌표가 3이면 x-3 지나는 점의 y좌표가 1이면 y-1 이렇게 한 다음에 기울기를 몰라요. 그럼 x 앞에다가 이렇게 m을 달아놓는 이런 방식을 쓰죠. 이걸 틀린 사람들은 이걸 모른 거예요. 3,1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아이를 어떻게 놔야 되는가. 이거는 아주 초짜 때 하는 세우는 방정식이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만 익숙해진 친구들은 바로 그냥 이렇게 mx, 나 기울기 몰라. 근데 3을 넣어서 1 나와야 돼. 그럼 3 넣었을 때 지워지게 3m 만들어. 그리고 더하기 1 써. 요렇게 쓰죠, 보통. 보통이 아니고 이제 좀 익숙해지면. 얘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됐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에다가 mx 마이너스 3m 더하기 1 걸어서 넘겨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d제로 쓰면 되는 거예요. 접한 다음에 d제로거든요. 이 d제로에 뭐가 나오냐? 바로 이 m이 들어간 무슨 m제곱 더하기 무슨 m 더하기 상수 이퀄 제로 이렇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선별식이.
예,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저 두 기울기란 소리고, 여기서 두 기울기의 합은 알고 보면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뒷단원 게 앞으로 끌려온 케이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런 게 학교 시험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직선에 대해서 선행을 했어야 맞고 뭐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이거는 왜 틀렸을까요? 이거 되게 흔한 케이스인데 이 항등식 이야기잖아요. x제곱 더하기 x 이걸 반대로 쓰면 조금 더 보기 편하죠. a0 상수항 a1 x 1창 a2 x제곱 2창 점점점 해서 a8 x의 8승까지가 8차항. 예, 그게 알고 보면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4제곱을 전개하여 정리한 거다 이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항등식이다. 근데 절대 전개 안 하죠 이거. 왜냐하면 이런 거는 보통 양변의 x값에 얼마를 넣어서 이렇게 구하는데, 예, 우리 뻔한 거 있잖아요. 상수항을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0을 대입한다. 그 다음에 계수의 그냥 합을 구하고 싶으면 x에 1을 대입한다. 그 다음에 이제 홀수 번째항, 짝수 번째항 이거 구하려고 할 때 얘하고 같이 넣는 거 뭐죠? 마이너스 1. 예. 가장 흔한 세 가지 케이스예요. 가장 흔한. 아닌 게 아니라 A가 A0, A2, A4, A6, A8, 1, 3, 5 왜 이렇게 영어를 하지 내가? 아무튼 예, 짝수 번째 항의 합과 홀수 번째 항의 합이니까 바로 요 두 개에 해당되는 항등식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란 말이에요. 아주 흔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먼저 1을 대입해보면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8은 1, 1, 4의 4승 256이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해서 아래 첨자가 홀수인 애들 앞에서만 마이너스가 붙는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a8로 끝이 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의 4승 16이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게 와장창 더해지면서 홀수 번째가 다 지워져요. 그리고 2배의 A0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8 짝수 아래 첨자를 갖는 애만 남는데 그게 A라고 했으니 말하자면 이게 2A인데 그게 얘네 둘의 합이죠. 272요. 그래서 A 값은 얼마냐 라고 하면 136인데 그 A를 8 곱하기 P로 쓰라고 했으니까 얘를 8과 얼마로 분리해보면 8, 1은 8, 8, 7에 56 금방 나오잖아요. 이 값이 P다. 그 다음에 빼기 해보면 빼기는 이제 오히려 부호가 서로 같은 애들을 다 지워버리면서 2배의 A1, A3, 점점점 A7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얘네 둘이 뺀 거니까 240이 나오고요. 형식을 맞춰주자면 그게 2B인데 그게 240이고 알고 보면 그래서 B가 120이라는 소린데 120을 8 곱하기 3 곱하기 얼마로 나타내봐라. 소인수 분해해봐라. 라는 얘기니까 8 곱하기 8, 5, 40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8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고 그 5가 곧 Q다. 그래서 PQ 다음에 20이다. 굉장히 뻔할 뻔짜의 문제예요. 1절 어떤 변형이 들어가지 않은 우리가 이런 항등식 문제에서 계수합 구할 때 늘상 하는 풀입니다. 이 정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나머지 정리에 그냥
을퍼댐이죠, 이거. 두 다항식이고, 그 두 다항식을 더해도 다항식이고, 그 더한 다항식을 x-2 1차항으로 나눈 나머지는 a2 더하기 b2라고요. 그 x자리에 2를 넣은 것과 같다고요. 그게 2래요. 그럼 다항식을 제곱해도 다항식이고, 다항식을 제곱해도 다항식이고, 구다항식을 더해도 다항식이에요. 그냥 이 결과 자체가 다항식이라고. 그 다항식을 1차항으로 나눈 나머지 정리 그대로 쓰면 돼요.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은 6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마저도 다항식에 세제곱하면 다항식이고,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 말 알아들을 때 되지 않았어? 그냥 다항식이에요. 그걸 1차항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요구사항이 A2의 세제곱 더하기 B2의 세제곱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졸라 어렵게 이렇게 막 괄호 쳐가면서 문자 써가면서 해서 그렇지, 솔직히 x 더하기 y가 2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6을 줄 테니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구해주세요거든요, 이게. 예, 그럼 이거 들고 이거 구하는 거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죠. 그 좀 합시다. 다음에 이제 12번 이후부터가 문제인데, 자, 봅시다.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조금 쫄았죠, 우리.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에 대하여 g 바 더하기 오메가의 합이 0이야. 이게 내가 유일하게 들고 있는 거야. 예, 그럴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실수인 것. 지금 그 복소수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복소수 중에 허수부가 없는 거가 되는 걸 골라라. 라는 거고요. 되겠어. 이게 뭐죠? 예, 기억번 먼저 오메가 바 마이너스 z는 아마 헷갈리다면 이게 제일 헷갈렸을 텐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애가 z바와 오메가 얘기인데 얘네들은 지금 다 이게 켤레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z바는 마이너스 오메가 한 다음에 위아래에다가 바 한 번씩만 더 때리면 돼요. 선생님 그 기억번 저거 Z가 왔는데 적어봤어요. 뭐라고? 그 바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적어봤어요. 그래. 너만 틀린 게 아니거든. 그 바바 한 번씩 때려주면 이제 z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고요. 요 놈 대신에다가 오메가 바 마이너스 z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를 때리면 2 오메가 바가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z와 오메가에 대하여니까, 당연히 거기다 켤레 복소수 건다고 그래서 얘가 실수가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은 실수가 아닌 겁니다. 복소수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이 날라가요. 그리고 말이에요, 사실 기억번이 답이 아닌 건 보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보기가 진짜 친절한 보기인데 만약에 기억번이 맞잖아? 그럼 그냥 1번이 답이야. 선생님이 그렇게 낼 리가 없잖아. 여기 4개의 보기 중에 5개의 보기 중에 기억 들어간 게 1번밖에 없는데 1번 기억이 맞아버리면 애들이 니은, 디귿, 리을을 안 풀잖아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보기만 딱 보고도 기억번은 그냥 틀렸어야 되는 거야.
자, 다음. 니은번은 뭐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얘네 둘이 더하면 0이라는데 그럼 I 곱하기 0이 얼마야? 0이지. 0은 실수잖아. 실수 맞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1번 날라가고 이게 제가 당신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합답형 문제는 항상 한 보기씩 걸러가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짓을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쓸데없는 짓을 안 해요. 안 풀어도 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디귿번 G 오메가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갖고 있냐면 오메가가 마이너스 G 바이다를 갖고 있잖아요. 오메가가 마이너스 G 바이다. 그러니까 얘는 G 곱하기 마이너스 G 바예요. 마이너스 GG 바인데 이거 아주 대표적인 실수죠.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와 자기 자신의 켤레복소수의 곱은 언제나 실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Z를 A 더하기 BI라고 했을 때 Z반은 A-BI가 되고요. 따라서 ZZ반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켤레복소수의 곱이니까. 켤레복소수의 곱은 언제나 실수죠. 그럼 니은 디귿 맞았어요? 이렇게 날라갔죠? 그리고 마지막 얘 제일 쉽지 않아요?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G바 쓰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G바 약분되고 마이너스 1 실수예요. 니은과 리을은 그냥 계산이 되는 애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번 빼놓고는 헷갈릴 애가 없었어요. 그냥 쫄은 거예요. 복소수의 성질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신입생 상담 받을 때 사실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1학년 신입생 받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조립제법 할 줄 아세요야. 조립제법 정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학원에 오면 굉장히 괴로워져요. 수련이랑 서윤이는 여기 앉아있다가 몇몇 사라진 신입생들을 봤지. 걔네들이 이제 조립제법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수업이 진행이 안 되거든, 아예. 근데 조립제법 할 줄 안자고 다 여기들 앉아있는데 다 틀렸네요. 전멸했네요. 자, 이거 착하게 풀어서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이 조립제법이 연조립제법으로 돼 있으니까 얘가 조립제법인 이유가 이거다. 이게 조립할 수 있어서. 이 연조립제법으로 돼 있는데 니네가 위에서부터 풀려니까 여기 마이너스 A 들어가고 난리 나지. 이제 B 마이너스 A 이렇게 곱하면 여기 막 부다다다다다 문자 늘어나고 이러잖아. 근데 밑을 좀 봐봐 얘들아. 상수가 제일 많은 게 밑이야. 그리고 조립제법이 연조립제법이건 지랄이건 간에 첫 숫자는 그냥 떨어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첫 숫자는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A는 2였던 거예요. 그럼 이 A는 여기만 2가 아니라 이 위도 2죠. 이렇게 A는 2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이너스 1에 2를 곱하여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올릴 건 알겠는데 B를 모르니까 내려와 봐야 집까지 게 B-2잖아. 그러지 마시고요. 아래부터 하시라고요. 아래부터. 3에다가 2를 곱하여 여기다 6을 이렇게 보낼 거 아닌가. 6을 보낼 건데 위에 있는 아이와 더해서 1이 된다면 요 위에 있는 숫자는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내 얘기 듣고 있니? 듣고 있으면 바로바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3, 2, 6 이렇게 더해서 1 그럼 여기 얼마 있었단 얘기야? 여기 마이너스 5 있었단 얘기죠. 근데 이 마이너스 5는 어디서 오네냐면 얘네 둘이 더해서 5네예요. 그럼 B가 얼마였단 얘기?
마이너스 3이었다는 얘기예요. B는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뭐 내내 이런 얘기예요. 다시 여기서 3, 1, 3 하고 올릴 건데 얘네 둘이 더해서 이 나머지인 4가 얻어졌다라고 하면 여기가 1이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1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를 곱해 여기 5가 올라간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니 여기가 마이너스 4, C가 마이너스 4였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해서 여기 마이너스 1 올라가는데 이게 3이란 얘기는 D가 4였었다는 뜻. 여기까지.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고비가 하나 더 있죠. 이 연조립제법을 이 다항식, 최초 다항식인 px를 요걸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냥 조립제법은요. 헤이 여기 보고 있나? 그냥 조립제법에 대해서는 알죠. 여기 있는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요만큼 나머지가 이거이다. 이거 다들 알잖아요. 근데 연조립제법을 했을 때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연조립제법의 뜻은 그 이전에 내가 나누기로 해놨던 몫을 무언가로 나눈 목과 나머지입니다. 몫을 나눈 목과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쓰면 이런 거죠. px라는 아이가 여기 순서대로 쓰자면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뭐냐면 2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이라는 2차식이란 뜻입니다. 그만큼이 몫이요. 그리고 더하기 3. 당연하죠.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가 3이어야죠. 그리고 요 연조립제법의 결과를 잘 보세요. 그러면 얘에다 대고 하고 있는데 요 녀석이 지금 요 몫이라고요. 몫을 x 플러스 3으로 나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써서 x 플러스 3으로 나눈 몫이 2x 플러스 1이고 그것의 나머지가 4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를 x 플러스 1 한 방에 써주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3, 2x 플러스 1 더하기 4 중괄호 닫고 더하기 3이에요. 근데 얘가 질문이 뭐였죠? x-3 x 플러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죠? 그러면 저거 나누는 식이 2차식이니까 나머지가 몇 차식 나와야 돼요? 1차 이하 나와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가 아니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전개한 얘까지가 몫이고 누가 나머지냐면 x 플러스 1과 4를 곱하고 거기에 더하기 3까지 얹은 이게 나머지입니다. 이게 이걸 제수라고 그러죠. 제수. 옛날 말로. 예, 이게 나누는 식, 목, 그리고 나머지예요. 저기 식에서 그대로 바로 볼 때요. 그냥 재수? 저 친구는 저기 나누는 거랑 목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나머지 할 때는 처음 나눴던 거를 뒤에 다시 붙여줘요? 한 번 나눈 거를? 그러니까 목까지는 그냥 적어줬는데 나머지 할 때만 그냥 처음에 마이너스를 나눴으니까 그거 한 번 더. 그러니까 얘로 나눈다고 하면 이거 마이너스 3인데 내가 다 플러스 3이라고 써놨네. 뭐 아무튼 이 문제의 요구사항이 뭐야? 요구사항이 이걸로 나눈 목과 나머지지. 그럼 생각해봐.
3차식이야. 3차식을 2차로 나누면 몫은 몇 차가 나오겠어? 1차. 그리고 나머지는 몇 차가 나오겠어? 2차. 나머지는 1차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눈 몫과 나머지라는 건 이걸로 묶을 수 있을 만큼 다 묶고 얘로 더 이상 묶이지 않는 떨거지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전개해줘야 돼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식으로 나눈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당연히 전개를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요 부분이 이걸로 더 이상 묶일 게 없거든. 이 2차식으로 묶여야 되는데 1차식을 누가 묶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 말은 저기 조립제법 그리면서 바로 알 수 있는 거 나머지. 여기서? 네. 저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바로 할 수 있죠. 왜냐면 몫을 나눈 몫과 나머지니까 이 몫의 나머지 상수와 맨 앞에 곱했던 x 플러스 1이 이렇게 곱해지고 더하기 3 하면 나머지다. 사실 저기 있는 저 식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뭐하러 그 정도까지 머리를 써야 되지? 그냥 나열하면 되지. 그래서 이 녀석이 QX이고 이 녀석이 RX이고 QB라는 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달라는 뜻이고 RC라는 건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넣어달라는 뜻이고 그래서 둘이 곱하시면 됩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지만 작년 놈들도 거의 다 틀렸어요. 감당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행위로만 익히고 그 조립제법의 내용적인 측면을 모르더라고. 조립을 한다는 게 몫을 계속 내가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다 라는 걸 몰랐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와, 이걸 지금 못한다고? 갑자기 어지러워지네. 어지러워지네. 자, 치환해주세요! 외치고 있지 않아? 너무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잖아, 이 식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겠죠? fx는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4 이렇게. 그리고 뭐 적당히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적당히 그려서 여기가 대칭축이 3에 있네. 뭐 꼭지점은 마이너스 9네. 이딴 짓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 이 축이 얘가 t에 대한 함수니까 가로축이 t축이거든요. 그럼 t의 커튼을 어디다 칠 거냐에 따라 최대 최소는 달라져요. 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커튼이 이렇게 쳐지면 최대는 여기, 최소는 여기고 커튼이 이렇게 쳐지면 최소는 꼭지점, 최대는 먼 쪽. 커튼이 이렇게 쳐지면 이 축의 위치에 따라 커튼의 위치에 따라서 최대, 최소 위치가 바뀌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잠깐만 t 범위 뭐야? 이렇게 궁금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논리의 수순이 그래야만 한다고. 그래서 잠깐만 이거 t 범위 뭐지? 이렇게 궁금해지고 소련이가 집중이 안 된다. 추운 건 알겠어. 그러니까 그 t의 범위가 궁금해져야 하고 이 궁금함을 강요하는 세상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니까 내가 여기로부터 t의 범위가 구해져야겠구나. t의 범위가 구해져야겠구나. 요 놈으로부터 t의 범위가 구해져야겠구나인데 이때 이제
내가 제일 하지 말라는 행동이 뭐냐면 t를 치환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여기다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여기다 넣고 x에다 3 넣고 여기다 넣는 거예요. 왼쪽은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응? 이것도 철저하게 그래프로 하는 거다. 세로축이 t축이고요. t축. 가로축이 x축이고요. x축. 예, 그리고 얘는 대칭축이 1에 가 있는 요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의 이차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커튼을 마이너스 1과 3에서 치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3에서 커튼을 치고 여기 버리고 여기 버리고 당신들의 무대에 보이는 그래프 중에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t의 범위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 내 무대 안에 꼭지점이 들어왔으니 1 집어넣어서 2가 바로 여기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공교롭게도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1에서 3까지 거리가 같아요. 그 말은 양쪽 끝 높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똑같은 숫자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1 플러스 2 해서 6이 나옵니다. 6. 그게 여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마디로 이쪽에서 빛을 딱 쐈을 때 이 구조물에 가려서 생겨나는 Y축, 세로축의 그림자가 바로 t의 범위입니다. 2에서 6까지. 2에서 6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2에서 6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커튼으로 쳐줘야 그제서야 이제 여기를 이 마이너스 5 값을 최소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최소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높을 테니 6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4를 최대값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해요. 개념서 필수 예제이기도 하고 센수학에 한바닥 나와 있기도 하고 자유스토리에도 어마무시하게 나와 있고 우리가 같이 푼 문제집에도 많죠. 예, 아주 기초 중에 상기초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게 나왔다고 지금 틀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야. 이것도 센수학에 있어요. 이 비슷한 문제가. 그리고 참으로 잘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내신에. 신비로운 건 정말로 1학년 내신 때만 나와요. 예, 그리고 2번 다시 안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고2, 고3 때에 이런 개념 가지고 문제를 낼 여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센수학에 있는 문제인데 센수학보다 난이도가 이제 훨 높습니다. 얘는 잘 보십시오. 자, px를 1차식 x-a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그러니까 제 경우에 몫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나머지 정리를 안 써요. 그냥 이 말이 없이 나머지 얘기만 하면 그냥 p에다가 a를 넣은 그 나머지 정리를 쓰죠. 근데 얘는 목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qx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요. 더하기 r. 그렇지. 1차항으로 나누었으니 나머지가 상수항 r이겠지. 근데 여기 어떻게 써놨냐면 x제곱 px. 그러니까 요 i가 px라는 다항식인데 거기다가 x제곱을 곱했다 이거예요. x제곱 px. 그러면 이제 그 실질적인 대상이 누군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죠. qx 더하기 rx제곱. 여러분한테 새로운 다항식이 하나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다항식인 이렇게 생긴 다항식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다항식을 2의 x-a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얼마인지 말해주세요. 이렇게. 요 다항식을. 그러면 나는 눈에 불을 켜고 x-a, 2의 x-a를 여기서 찾아내서 걔를 앞으로 보내어 묶으려고 할 텐데 고맙게도 x-a는 얘한테는 있어요. 얘한테는. 그래서 2를 앞으로 내보낸 x-a까지 이렇게 묶으려면 여기 2는 없었으니까 2까지 만들어서 보내면 2분의 x제곱 qx. 예, 이 항은 그래도 x-a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여기 몫에 해당하는 애를 묶어낸 거라고요. 트러블은 얘에서 일어나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닫고 얘를 나머지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야? 나누는 게 1차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상수항이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x-a라는 인수가 보이지 않아도 없어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거라고요. 쟤한테. 더 이상 보낼 수 없는 상수만큼을 남기는 걸 그걸 나머지라고 하는 거라고. 없어도 꾸역꾸역 만들어서 보내! 이런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요령이 있긴 한데 원칙적인 풀이부터 할게요. r x 제곱을 2의 x-a로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나눈 목과 나머지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겠죠.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자, 우리 이런 나누기 할 때, 식의 나누기 할 때 어떻게 했죠? 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서로 맞춰줬죠. 여기는 2고 내가 2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rx 제곱이 기어이 나오게 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얼마를 쓰면 되는 거지? 2분의 rx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애는 꾸역꾸역 rx 제곱을 만들어줬고 이제 뒤에 남는 애가 문제인 거지. 뒤에 남는 애는 마이너스 2a에다가 얘를 곱한 거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arx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립제법과는 다르게 위에서 아래를 빼죠.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arx가 남고요. 여전히 1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 1차라면 맞춰서 목 써주고 지워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 내가 거기다 얼마를 곱해야 ar이 되는 거예요? 더하기 2분의 ar이죠. 그러면 어떻게든 arx는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거 마이너스 a 제곱 r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잡아 빼면 a 제곱 r 이렇게 해요. 그럼 저기 나누고 위에 몫은 안 주면 가장 마지막에 a 제곱 r 그거는 나머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목까지 다 물어봤기 때문에 목도 다 써줘야 돼요. 아, 쟤도 다요? 이 x-a에 2분의 rx 더하기 2분의 ar 이 몫이고 더하기 a제곱 r. 자, rx 제곱을 이렇게 늘어서 쓴 거야. 이렇게 늘어서 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쥐어짜서 억지로 이걸 만들어낸 거지. 2의 x-a를. 그래서 이 부분을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해주면 2배의 x-a로 묶인 2분의 x제곱 qx 뒤에 또 뭐가 붙냐면 2분의 rx 더하기 2분의 ar까지 이렇게 묶이는 게 이게 몫이라고요.
그리고 더하기 a제곱 r. 이제 더 이상 x-a를 못 보내는 나머지 상수값을 나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정식의 풀이기는 한데요. 이게 좀 닳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고인물 풀이를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야. 여기서 이거 가지고 요거 만들어서 보내야 돼? 근데 제곱이야? 그러면 제곱이라는 거는 쟤한테 내 1차와 2차까지 요 2차까지 다 보내버린 다음에 상수항이 남아야 되는 거거든. 이게 1차였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다 마이너스 RA만 붙이면 돼요. 근데 이 제곱인 게 문제잖아. 제곱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방법. 바로 합차 공식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A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와. 그러면 R로 묶인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따라서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요? 얘를 R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남잖아. 왜 나왔냐고? 내가 그냥 만든 건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얘한테서 영감을 얻어서 2차인 X제곱을 X-A를 만들어서 저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1차, 그러니까 1차를 그래서 남겨서 보내는 게 아니라 2차를 한꺼번에 보내버릴 방법이 X-A, X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아이디어가. 이해되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정말로 R로 묶은 X-A와 X 플러스 A로 이렇게 했다고 치면 이제 절로 갈 건데 2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2를 만들어서 보내고 뒤에서 2를 요렇게 남겨서 원식을 2를 만들어서 보냈으면 나눠야 안 바뀔 거 아니야, 원래식이.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통합해서 묶으면 요만큼이 남아서 몫의 역할을 할 테고 뒤에는 RA 제곱이 남겠죠. 이걸 나머지라고 한다고. 고인물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 입장에서는 오래 많이 푼 친구들이 아니면 잘 안 될 것 같아. 내가 원칙을 원래 보여준 거야. 원칙을 먼저. 그러하다. 가번 아주 대표적인 나머지 정리죠. P1은 2이다. 이렇게 다항식 P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2이다. P1은 2이다. 아마 이런 거는 최종적으로 쓸 조건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의 핵심 조건인데 2차 방정식 Px equal 0의 한근은 n 플러스 i이다. 요 문장을 읽자마자 위로 올라가서 두리번. 오나 뭘 찾아야 되니? 안 듣고 있었지? 2차 방정식의 한근이 n 플러스 i다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너는 위로 올라가서 그렇지. 개수가 실수인가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 켤레근을 쓸 거니까.
그래서 딱 올라가 봤더니 땡큐. 예. 실계수 방정식 맞습니다. 실계수 방정식 맞으니까 여기다가 세트로 n-i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근 합이 얼마냐면 2n. 두 근 곱이 얼마냐면 쟤네 둘이 곱하면 n 제곱 플러스 1. 이거 두 개 가지고 더하면 2n 나오고 곱하면 n 제곱 플러스 1 나온다고요. 그리고 최고 차량의 계수가 얼마인가 봤더니 여기 깔끔하게 1x 제곱 이렇게 내줬어요. 1x 제곱. 그러니까 px를 이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x 제곱 마이너스 2nx 두근의 합 더하기 n 제곱 플러스 1 두근의 곱. 그럼 px라는 다항식 완성됐고 n만 알면 되는데 1 넣으면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이 가번으로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n 더하기 n제곱 더하기 1은 2이다. n제곱 마이너스 2n은 0이다. 근데 n이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0이 안 돼요. 그래서 n은 2이다. 이렇게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못 풀만한 이유가 없었죠. 됐어요? 큰일 났네. 얘들아, 이제 시험이 코앞인데 이해는 바라지 않을게. 이해는 바라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세요. 받아들이고. 뭐냐면 이거 지난번 월요일 날도 한 얘기인데 두 개의 그래프 그 포물선하고 직선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fx equal gx라고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이게 교점이 x좌표가 3이고 7이면 의 두 근이 3과 7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gx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도 두 근은 3과 7이에요. 절대 안 바뀝니다. 오른쪽에 있는 식을 왼쪽으로 넘겼는데 등치 변형을 했는데 그 방정식의 근이 바뀔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두 근이 37, 두 근이 37인 건 똑같은데 모양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3, 7 하고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수련아, 네가 모르는 거를 들을 때 이렇게 마음 놓고 졸아버리면 아니다. 내가 과몰입하면 안 되지. 과몰입하면 안 돼. 내가 니네한테 기대를 하고 바라고 이렇게 과몰입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자, fx 따로 gx 따로 이렇게 그렸을 때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를 이렇게 한 방정식을 푼다고 그래. 근데 실제로는 너희들 이렇게 안 풀거든. gx를 이쪽으로 넘겨서 풀거든.
넘겨서 풀 때 요 놈 있죠. 요 놈, 요 그래프. 이 F에서 G를 뺀 이걸 차의 그래프라고 그러는데 이 차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고요. 3과 7이 근이라고 하면 3과 7의 정 가운데 자신의 최대 꼭지점을 갖는 그래프로 바뀌어요. 그걸 내가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차이를 나무젓가락으로 다 뜬 다음에 요 차이의 그래프를 나무젓가락으로 뜬 다음에 얘네를 잡고 이렇게 쫙 잡아 이 X축을 이렇게 비틀면서 X축으로 잡아내리면 요 길이들이 여기 와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달라붙는데 그게 얘네들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뚤어진 모양 같아 보여도 하나하나 떼서 보면 좌우의 길이가 다 똑같다고. 따라서 여기서 x = p에서 최대값 q를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최대값 어디서 나오냐면요. 3, 7 가운데인 5에서 나오고요. 그건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여기 3, 7 가운데 5요 여기서 나와요. 실제로는 여기 꼭지점은 아니고 약간 옆으로 이렇게 피해 있겠지. 이게 비틀어져 있으니까. 근데 제일 긴 길이가 여기서 나와요. 3, 7의 가운데 그냥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5고 그 다음에 애초에 내가 fx가 얼마인지 gx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이 뺀 2차 함수를 만든다면 두근이 3, 7이면 x-3, x-7로 만드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 그리고 모르는 건 최고차의 개수밖에 없는데 2차항의 개수가 -2라고 했어. 그러면 2차, f의 2차항의 개수가 -2면 gx는 1차항이라 이걸 넘긴다고 해도 얘 2차를 못 건드린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2를 이렇게 써주면 끝난 거다. f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즉 f의 2차항의 개수가 fx-gx의 2차항의 개수와도 같다. 라는 겁니다. 이래놓고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뒤에 문제들이 좀 어려워서 이 페이지까지만 가고 나서 잠깐 쉬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이거 잠깐 쉽시다. 18번은 또 역시 마찬가지. 저 뒤에 있는 도형 문제가 그대로 온 거긴 한데 이거는 그냥 식으로 풀 수는 있기는 있어요.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의미 아닌 실수 xy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이렇게 붙여주고 2x 더하기 y 마이너스 5는 0를 만족하는 그런 xy에 대하여 어떤 식 하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데 k는 x제곱 마이너스 y 이렇게 그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식을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써주세요. 그럼 제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세로축이 되는 거예요. 세로축.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어떤 2차식이 되면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은 문자가 두 개죠. 이 문자를 하나의 종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할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를요. 그냥 집어넣으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y니까 더하기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로축이 k축이고 가로축이 x축이 되는 그런 2차 함수 하나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x의 변역, 즉 커튼이 이렇게 닫히지 않으면
최소값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값은 못 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최대 최소 다 물어봤죠. 그 말은 x가 닫힌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닫힌다는 말이냐. 그때 쓸 게 바로 이거라고요. 이거. 그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얘니까 얘를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딱 걸어주면 x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x는 0보다 크거나 같았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튼을 0과 2분의 5에서 이렇게 쳐주고 이제 얘를 그릴 건데 이 그리는 녀석의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1에 있거든요. 마이너스 1.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뚫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여기서 요만큼이 내가 보는 저 K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K값 중에 가장 낮은 애가 최소값이고 K값 중에 가장 높은 애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의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x에다가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4분의 25죠. 4분의 25가 되는 요 값이 최대 최소가 된다. 그래서 4m이 나온 거예요. 4m. 4m은 25 빼기 5. 답은 2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문제.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건가요? 아니요.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이게 도형까지 이제 다 갔다 오면 어떻게 푸냐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5는 제로는 이게 직선이에요. 직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는 k로 만드는 건 똑같은데 그거를 최대 최소를 구할 k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게 도형화가 되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y는 k. 얘를 다시 y는 x제곱 마이너스 k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2차 함수가 되죠. 그리고 k를 몰라서 k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2차 함수가 돼요. 그리고 얘가 x가 의미 아닌 실수이다, y가 의미 아닌 실수이다는 뭘 의미하냐면 이 모든 그림들은 다 일사분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x가 양수, y가 양수, 즉 일사분면이죠. 그러니까 직선을 그려도 일사분면에서만 그려야 되는 거고 이 직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서 요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5, 여기가 2분의 5 이렇게 생겼고 이 i는 대칭축이 y축이에요. 대칭축이 y축이라 기본적으로 k가 어딜지 모르겠지만 대충 여기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k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포물선이 되는데요.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요 선분하고 이 그래프가 만나면 장땡이 되는 겁니다. 만나면 이 xy가 동시에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선분과 만나게 되도록 하는 k 중에 제일 작은 애는 누구냐? 그리고 만나게 되는 k 중에 제일 큰 애는 누구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0,5를 여기다 넣었을 때 하고 2분의 5,0을 여기다 넣었을 때 두 개의 k값이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되게 심플해요. 심플하고 간단한데 이제 도형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식처럼 제가 푼 겁니다. 이거 어제도 월요일도 얘기한 커튼이 닫혀 있을 때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움직이면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라. 못하면 죽인다고 했다. 이 공교롭게도 요만큼이 딱 완전 제곱식이거든요. x-2a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러니까 대칭축이 대칭축이 2a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무대는 0에서 2까지만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대칭축이 이쪽에 있을 때, 두 번째는 대칭축이 0에서 2 사이에 있을 때, 세 번째는 그죠? 제가 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제발 지겨워졌으면 좋겠어요. 저 새끼 저 얘기 또 하네 저거. 이제 그만 좀 하지.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만 좀 하지. 제발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근데 해도 고2가 되고 고3이 돼도 이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우를 나눌 때 대칭축 2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어야 되고요. 등호는 아무데나 넣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2a가 0에서 2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2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엄밀한 범위로는 a가 0보다 작을 때고요. 얘는 a가 0에서 1 사이일 때고요. 얘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나중에 a 값을 얻을 때 이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축이 이쪽에 있으면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와중에 얘를 만나기 때문에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0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F0이죠. F0. 0에서의 함수값. 그럼 0, 0 집어넣으면 4a 제곱 마이너스 5거든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a란 뜻이에요. 그러면 a 제곱은 1이 되는데 a 제곱은 1,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중에 0보다 작음을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1이 하나가 있죠. 그럼 이것만 택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대칭축이 꼭지점이죠. 최소값이죠. 이렇게 될 테니 요 최소값이 대칭축이 되는데 이때는 F2a의 값이죠. F2a의 값인데 2a는 그 자체가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최소값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축을 지나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2일 때의 함수값, 즉 F2가 최소값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냐? 2를 집어넣으면 이게 조금 골치 아프긴 한데 4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요 값이 마이너스 1 최소값이 되도록 이니까요. 뭐 결과는 고맙게도 a-2는 0이라서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a 값으로는 2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2a와 2a를 곱해달라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보통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 백마고는 서술형이 없었어가지고
서술형급에 해당하는 문제를 19, 20, 21에 넣어놨어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내 얘기가 지겨웠으면 좋겠다. 아, 뭐 몰라도 지겨울 수는 있죠. 20번, 21번. 20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제 해설 써서 보내줬는데 그 해설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잘 이해하면서 나중에 제 해설로 복습을 하세요. 자, 계수가 실수인 3차식 px와 3차, px가 3차, qx가 1차. 일단은 그러면 3차하고 1차하고 둘이 곱하면 4차인데요. 4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 3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px 곱하기 q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x 마이너스 1에 어떤 1차식 kx와의 곱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항등식을 하나 줬어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당신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그냥 이거를 항등식 막 얘를 1로 넘기고 2를 이쪽으로 곱하고 뭐 넘기고 제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뇌를 닫아놓고 기계적인 손짓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항등식으로의 내용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얘가 3차거든요. 그리고 얘가 1차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여기 3차가 있고 여기 2차가 있는데 이 qx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3차인 px가 얘하고 얘를 이 마이너스 쪽에서 지워주지 못하면 못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px를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까지는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1차가 이 연단돼서 qx가 된다는 거니까 이제 얘 1차와 상수항은 모른다로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qx가 뭐가 되냐면 이걸 여기다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질 것이고 6-a x 그리고 1-b 라는 상수항이 나오는데 그것의 2분의 1한 게 qx니까 2배를 하면 qx가 되겠죠. 여기다가 2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px와 qx를 모두 다 a와 b로 나타내 본 거예요. 이게. 성현이 왜? ax 플러스 b가 어디서 나오는지 또 줬어요. 어디서 나오지 않았어. 내가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놓겠다고 했지. px를 여기까지는 확실히 알 수 있다. 3차와 2차까지는 요계수를 따라갈 수 있다. 근데 이 6x 플러스 1은 이 px와의 결과물이 qx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몰라서 ab라고 놨는데 그 ab를 사용하여 qx의 계수들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한 거야. 그럼 이제 여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생겼죠. AB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제가 px, qx를 곱해볼 겁니다. 곱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리고 2배 한 6 마이너스 ax 더하기 1 마이너스 b로 끝나는 1차식. 이렇게 곱하면 4차식인데요. 4차식. 아까 우리가 설정하기를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와 x 마이너스 1과 그리고 어떤 kx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걸로. 그럼 이제 가능성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둘 중에 하나. 뭐냐면 얘가 얘던가 이 녀석이 이 녀석이던가. 그럼 자연스럽게 요 3차식이 인수분해 되면서 얘가 얘와 얘의 곱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 뒤에 있는 1차식 자체 QX 자체가 그냥 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얘하고 똑같아지고 앞에 있는 3차식이 얘와 얘의 곱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원래 이게 서술형이면 그 두 가지를 각각 나눠서 할 겁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내가 px로 설정해 놓은 놈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전체가 되는 경우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 x 이건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개수들이 잔뜩 있잖아요. 이 개수들이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다 같은 숫자로 모여서 나가면서 여기서 x-1만 꺼낸 인수가 요거다 이런 거. 그래서 나머지 개수들이 다 모여서 얘와 얘를 이룬다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서술형이라면 이걸 둘 다 가능성을 둔 다음에 더 쉽게 말하면 이 x-1이 누구한테 속하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인수가 누구한테 속하냐. px에 속하냐 qx에 속하냐. px에 속할 거냐 qx에 속할 거냐.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더 낫겠네. 표현이. 내가 너희들 답을 쓸 때는 그렇게 썼어. 그러니까 p1이 0인 경우와 q1이 0인 경우 이 x-1이라는 인수가 누구한테 들어갈 거냐. 응? 근데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안 됨을 보이고 저쪽이 그래서 답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느낌이 빡 오는 게 뭐냐면 이거 슬쩍 전개해 보세요. 이거. 제곱편까지만 전개해 보세요. 이거 x 세제곱 하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x제곱,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이지. 합이 마이너스 3x제곱 아니야? px잖아. 여기까지가 나오잖아요. 이거 전개로. 그러니까 느낌이 이쪽이 맞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내 말은. 이걸 정해로 다 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요쪽이 그냥 답이에요. 예, 요게 px인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요거 두 개 곱한 거 x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와 같아요.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1차항 얼마냐면 2와 2 더하기
4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는 4, b는 마이너스 2. 이래놓고 쫙 나열한 다음에 전개해보면 모순 하나도 없이 다 나옵니다. 모순 하나도 없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qx는 얼마냐? px는 이제 이걸로 결정이 됐고, 이게 px로 결정이 됐고, qx는 얼마냐? a는 4, b는 마이너스 2가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3, 2배의 2x 플러스 3이 바로 qx예요. 그래서 저기서 뭐라고 그랬지? P2 곱하기 Q3 하라고 그랬는데, 예, P2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더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죠. Q3, 3, 2는 6, 9, 9, 2, 18, 18. 그래서 답은 36. 정답이 36이 맞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풀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풀이 적어준 거에 요쪽 얘기를 해놨는데, 요쪽 얘기는 이게 이제 이 x-1을 qx가 가져갔을 때 어떤 모순이 나오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냥 못 알아듣겠으면 치우면 됩니다. 아시겠죠? 모순이 발생해요. qx가 1이면. 아니, 얘를 qx가 가져가면 모순이 발생을 해요. 쉽게 말하면 얘가 x-1을 qx가 가져가 버리면 이 kx도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앞에 전제가 하나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좀 하고 21번 설명해 줄게요.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AB에 대하여. 이건 선생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이렇게 시쳇말로 쓰면 안 되는 거야. 허수라고 쓸 것 같으면 순허수자를 붙이든가. 그게 아니라 이 선생님은 복소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복소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안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거 사실 되게 쉬운 얘기인데 그 쉬움을 우리가 알아듣기가 좀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쉬운 얘기예요. 어떤 두 복소수가 있는데,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그놈의 켈레복소수랑 둘이 더했더니 오래. 켈레복소수랑 자기랑 더하면 원래 허수 부분이 사라져요. 그리고 실수 부분 2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Z가 2분의 5 플러스 CI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Z바가 2분의 5 마이너스 CI일 테니 둘이 더해서 5 되려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Z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안고 있는 건데 그 Z를 이런 2차식으로 만들어 보았더니 또는 이런 2차식에 넣었더니 이렇게 해서 0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0이 되더라. 근데 정수 AB거든요. 저런 일 참 드물죠. 정수 AB.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 다룰 때 복소수 때문에 맨날 해봤던 거 있어요. 기억이 날 거예요 아마 보면. 이런 거 다룰 때 어떻게 다루냐면 Z-2분의 5 여기서 실수 부분만 Z로 넘기고 CI를 홀로 남기죠. 왜냐면 양변을 제곱해서 I를 실수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결과는 Z제곱 마이너스 5Z 플러스 4분의 25 이퀄 얘가 마이너스 C제곱이 되죠.
그냥 이게 끝이에요. 마이너스 5z, 아이고. 5z 더하기 4분의 25 마이너스 더하기 c 제곱은 0 이렇게 해요. 그게 이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 AB라고 했으니까 A는 얄짤없이 마이너스 5로 결정이 나버리는 거고 B라는 정수가 마이너스 B가 얘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 마이너스 C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정수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C는 어떤 실수일 뿐 내가 별다른 제한 조건을 건 적이 없잖아. 0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 C에다가 적당한 실수, 그러니까 무리수, 유리수 다 포함하여 적당한 실수를 걸어서 이 아이를 정수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정수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C제곱이 4분의 3이 되면 4분의 3이 되면 마이너스 4분의 28이니까 4, 7, 28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잖아요. 또는 이 C제곱이 4분의 7이 되면 4분의 7 그러면 4분의 32 마이너스 4분의 32가 되면서 마이너스 8이라는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C에 대해서 별다른 조건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로 결정이 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C제곱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실수의 제곱이니까. 그 말인즉슨 앞에 마이너스를 걸면 이 B는 내가 C를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작아지는 아이가 되죠. 점점 작아지는 아이. 그래서 4, 6에 24 다음 정수인 24보다는 크니까 다음 정수인 4, 7에 28 즉 마이너스 7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7일 때지. 음수로 점점 작아지니까 제일 큰 애가 제일 가까울 때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2가 답이다. 진짜 쉬운 얘기인데 이 말장난을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마이너스 C제곱이 포인트다. C가 커지면 커질수록 B라는 숫자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선 2분의 5라는 걸 얻은 다음에 뒤에 복소수에 쓸만 없어서 CI라고 쓴 거야. 실수 부니까 C는 실수 외에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21번은 쉬운데 어렵다. 여기까지입니다.